자, 10번부터 13번 한번 가볼게. 자, 10번부터 13번은 자, 10번부터 13번 한번 가보자. 자, 과학 지문인데 잘 봐. 얘도 지금 내가 첫 문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나봐. 최근에 여기는 이 파트가 과학 말고 기술 지문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과학보다는 기술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게다가 지금 생명과학 지문은 재작년까지 숱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작년 기술 지문 중에 PCR까지를 생명과학 부문으로 보자면 생명과학은 거의 매년 나와. 그러니까 우리 그 과학 과목이 4과목이잖아. 안타깝게도 지구과학은 안 나와요. 이게 선택 과목으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야. 인문 지문에 한지 셋이는 안 나와요. 항상 윤사 아니면 생윤이야. 그것처럼 과학도 지구과학은 안 나와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별 행성 밝기 계산하는 게 지금부터 7년 전인가 그래. 그 뭐 있어. 뭐 1등성, 2등성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거리에 따라서 뭐 비례가 되네, 반비례가 되네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막으로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지구과학 지문은 안 나와. 화학은 더 오래됐어. 안 나와, 화학은. 결국에 나오게 되면 물리 아니면, 이 과학 지문은 물리 아니면 생명과학이거든? 근데 물리도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학력부력 나오는 지문이 2017학년도인가 그럴 테니까. 돌림임 나오고 하는 지문이. 2017학년도일 테니까 이것도 꽤 됐어. 그 이후부터 과학 지문은 내도록 그냥 생명과학이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가 그런 것도 그런 거겠지만 아마도 출제자가 생명과학 관련 분야 전문가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생명과학만 나오니까 생명과학에 대한 지문의 피로감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낼 만한 거 다 냈어. 바이러스 냈고 유전자도 냈고 낼 거 다 냈다고. 그러니까 낼 게 이제 없을 것 같았는데 수능 특강에 그 혈액 응고를 어디서 또 봤어 또 이 새끼가. 이 새끼라면 안 되지 이거. 이분이 이해됐니? 혈액 응고 관련된 걸 어디서 봤어요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문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EBS 교재에 있는 그 혈액 응고 지문을 사실 읽는다고 해서 이 지문이 뭔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맥락의 내용이라서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읽는 거랑 읽지 않는 거랑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과학 지문 중에 생명과학 지문을 조금 읽어 놓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게 또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 출제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야. 생명과학 분야가. 내 생각에 마지막 수능은 기술 나올 것 같아. 마지막 수능은 결국 기술일 거야. 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작년 6월도 PCR 나왔다. PCR 나왔는데 물론 PCR도 기술인데 약간 생명과학적 분야의 저거잖아. 뭐 DNA 뭐 거기다가 뭐 RNA 뭐 집어넣네 어쩌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온 게 뭐였냐면 영상이었거든. 무슨 말인지 돼? 360도 촬영 영상 찍는 거?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했던 거지 왜 IP 계산하는 거 기억나죠? 뭐 그런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문 중간에 나옵니다. 데이터 관련 내가 그걸 풀었나? 우리 듀플 풀지 않았나? 예, 듀플 나오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문이라든가 그런 기술 지문들이 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가서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생명과학 지문은 나온 대로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차분히 한번 생각해볼게요. 일단 혈액이란 건 그런 거래. 처음에 던졌어. 근데 내가 첫 문단 첫 줄은 어쨌든 배경식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갈게요.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된대. 이게 EBS 교재 반영한 거야. 이 한 줄이. 됐어? 이 한 줄이 반영한 거.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진 현상이야. 그래서 혈액 손실이 막아져. 그런데 이때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대. 그리고 이 혈전은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10번의 정답은 1번인 거야. 여기서 혈전은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를 가져다 줘요. 이해됐어? 혈전 어디 생기는 거? 혈관? 내부에 생기는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본 거야. 이것도 똑같잖아. 혈전도 보이고 섬유소 그물도 보이고 혈액의 손실도 봤어. 하지만 묶어놓으니까 다른 말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니? 아까 전에 1번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이라고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10번의 정답은 1번. 얘는 풀었고 그 다음 갈게. 이러한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자, 밑줄 한번 꺼볼게.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밑줄. 자, 그러면 첫 문단 맞아요. 뭘로 끝나냐면 이걸로 끝났어.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럼 다시 나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 예상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이거는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아니, 비타민 K 가기 전에 얘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설명해 줘야 되니?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됐어? 이때 비타민 K가 그 과정 중에서 어디에 얘가 들어가는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게 혈액의 응고 및 순환의 과정 속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글은 분명히 뭔가에 대한 과정의 설명일 거라고. 분명히 과정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 아니,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과정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뭐 피가 만들어져. 이게 뭐 혈액을 돌아. 그러다 뭐가 돼.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그 와중에 비타민 K가 여기에 작용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미 과정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짐작을 했다면, 여기서 과정의 설명이 나온다고 짐작했으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마음먹어야 돼. 첫 번째, 내가 과정이나 순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번호 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이 과정과 순서를 되도록이면 이 과정이나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냐면 되도록이면 번호를 달아보자. 번호 달기를 해본다. 자, 이게 첫 번째야. 번호 달기를 해본다. 두 번째, 만일에 이 과정과 순서가 생각보다 차례대로 나오지 않고 뭔가 복잡한 형태면 내가 옆에다 뭐 하라 그랬니? 메모해보자. 이해됐어? 이 과정과 순서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아니하면 옆에다가 써보자. 야, 메모하자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메모하자고. 옆에다 써보자. 차근차근 써보면 돼. 차근차근 써보자. 결론적으로 이 글은 너네가 읽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걸로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과정이 순서대로 안 나와. 뒤죽박죽이야. 이거 나왔는데 그 중에 얘가 그 전에 일어나야 된대. 아니, 그냥 그 전에 일어난 것부터 먼저 설명하면 되는데 실컷 설명하다 말고 근데 그 전에 이게 일어나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 무슨 말인지 돼? 순서 뒤죽박죽 미친놈 같아 이거. 지문이? 근데 이거 영상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출제자를 막 비난하고 막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이래 올릴 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음 주에 내가 못 나오면 그런 줄 알아? 자, 봐봐.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가볼게.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잖아. 지금 앞에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 얘는 중요한 거 아니야. 앞에 했던 말 반복한 거잖아.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대요. 오늘 낮에 상담하다가 그랬네. 어떤 느낌?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은 병아리에서 너무 충격을 먹었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야 어떤 부분이 충격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 자체가 충격이래.
무슨 병원에서 이런 걸 발견하냐고. 자, 비타민 K라고 명명했대요. 혈액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대. 자, 이제 지금부터 뭐 한다고 준비하는 거야? 연쇄 반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준비해야지.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정이 나오겠네. 연쇄 반응의 과정이 나오겠지, 그지? 자, 갑니다. 우선 여러 혈액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프리노겐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꿔. 근데 그 피브린이라는 말을 나는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봤다? 천문단에 있잖아, 피브린. 얘가 뭘 해준다 그랬어? 혈소판 마개와 결합해서 혈병의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혈액의 감소를 막는다고, 유출을. 이해가 됐어? 자, 이게 첫 번째 단계래. 그럼 여기다 일단 1번 달았어. 자, 한번 해볼게. 내가 한 대로 해볼게. 나는 여기다가 1번을 달았어. 첫 번째 단계는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요. 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서 뭘로 만들고?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뭘로 바꿔주냐면 피브린으로 바꿔준대. 피브린으로 바꿔준대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였어. 그래서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기여한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나봐. 얘가 활성화가 되면 트롬빈으로 바꾸고, 그 트롬빈이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가 이쪽으로 바꿔준대. 근데 여기서 비타민 K가 중요한데, 비타민 K가 어디에 들어갔어 갑자기? 이 뒤에 2번 과정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야. 맞아? 그럼 이 순간 번호 달기는 포기. 이해됐어? 이 번호 달기는 순서대로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갑자기 어느 과정의 중간에 뭔가 훅 들어가면 이거 순서대로가 안 되니까 2번 달 수가 없지. 아니, 달 수가 없잖아. 1번 단계 끝나고 2번 단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가. 맞아? 그럼 그 순간 얘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태세 전환해서 이걸 시작해야 돼,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이 순간 어떻게 하라고? 시험지 뚜껑을 빼. 다시. 잠깐 줘봐. 나 시험지 있는데. 야. 봐봐. 자, 이 시험지야. 아무것도 안 적혀있지? 뭐 점수 기록은 건 아니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자, 봐. 이렇게 있어. 이게 푸고 있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다 1번 달아놓. 이게 안 되네.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이렇게 뚜껑을 빼서 이제 흰 종이를 옆에 이렇게 대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를 써보자. 요걸 이렇게 쓴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지금 시험 때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처음부터 이걸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잖아. 그냥 번호만 달아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메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글은 비타민 K가 중요한데 이게 이 과정에 들어간다는 설명이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번호를 달아서는 인과관계가 파악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비타민 K는 여기에 반응한대. 1번 단계가 다 끝난 여기서 비타민 K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2번을 달면 되는데, 과정의 중간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포기하고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순간 뚜껑을 빼서, 이해됐니? 아, 이거 쓰기 복잡하잖아. 여기 문제가 너무 빡빡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다 쓰기 시작하는 거지. 실전에서 하는 방법이야. 선생님, 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문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그냥 읽어도 시간은 오래 걸려.
야, 너 그냥 읽으면 시간이 적게 걸려? 나 물어볼게. 시간 적게 걸렸어? 아, 못 풀었죠. 여기까지 못 갔지? 미안해. 너무 과대평가했나? 아니, 이거 어차피 오래 걸린다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이거 지금 이게 뭐가 관련이냐면, 여기에 12번, 13번 다 이거랑 관련이 있거든? 이게 12번, 13번이 안 풀린다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풀린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특히 13번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해가 됐죠? 이걸 틀리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고. 자, 그럼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잘 봐. 자, 갑니다. 여기서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 합성할 때, 자, 여기서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를 한대. 활성화는 칼륨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륨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대. 나 이거 이렇게 한 번 읽어본 거 처음이야.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활성화 가능한 표적 단백질. 그럼 나봐. 활성화가 되려면 카르복실화가 돼야 활성화가 된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과정이 복잡하네. 어떻게 돼 있다? 비타민 K에 의해서.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돼. 카르복실화가 돼. 여기 있는 거 다시 갑니다. 그리고 카르복실화가 돼. 그리고 이 카르복실화가 되면 뭐랑 결합할 수 있냐면 칼슘 이온과 결합할 수 있어.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비타민 K가 여기 있는 단백질을 카르복실화를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칼슘 이온과 결합하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트롬빈이 되고, 트롬빈이 되면 피브리노겐을 영향을 주어서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과정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 지금. 됐어? 다 됐어? 자, 이때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하는 비타민 K1과 동물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의 차질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타민 K1은 충분히 혈액 응고의 차질은 생기지 않아.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왜 갑자기 슬퍼지니 지문이?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 하지만 밑줄 그어볼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관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거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다음 밑줄.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다고? 뭐 때문에?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 여기다 괄호 쳐봐. 야, 칼슘제 잘못 먹으면 이렇게 된대. 내가 그래서 어제부터 칼슘제를 끊었어요. 씨발 동맥경 먹을 거 뭐 졸라 무서워. 이해돼? 아니, 내가 칼슘을 먹거든, 집에. 아니, 와이프가 종류별로 무슨 영양제를 준비해놨어. 무슨 뭐 오메가3, 무슨 칼슘, 또 뭐였지? 철분제, 온갖 걸 준비해놔서 그 막 한 번에 막 6알씩 먹어요. 근데 어제 이 지문 딱 읽자마자 여보, 칼슘은 안 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문을 주고 여기 읽어봐 그랬더니 읽었더니 버리자. 그래서 결국에 약 칼슘제 버려버렸어. 야, 늙어서 잘못 먹으면 석회화가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안 되지 그건 이러면서 어제 칼슘제 버려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나이 처먹으면. 그래서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요게 이제 혈액 응고의 과정이었어.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게 생겼네. 혈관 석회화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즉, 밑줄 꺼볼게.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줄. 그러니까 칼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 K2는 그 외의 세포의 활성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밑줄 꺼볼게.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왜? 얘는 간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거다 밑줄. 그래서 치즈, 버터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치즈 2개 먹고 잤어요. 혈액 응고 당하기 싫어가지고. 야, 너네 치즈 2개 먹고 잤어, 나. 오늘 밤에는 버터 먹을 거야. 생버터 그냥 막 아그작 막 이렇게 K2 함유하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11번 봐봐. 이 11번 문제에서의 함정은 뭐냐면 2번이 아니라 4번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4번 봐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관 내 칼슘이 침착되는 게 맞아. 그래서 뭐 한다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석회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침착이란 말이 분명히 있었어. 갔더니 칼슘염이 침착된대. 근데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된다 그랬지.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한다는 말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 그럼 2번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조직이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다시 문제 가봐. 하지만 뒤에 뭐라고 했냐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거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혈액 내 칼슘 농도도 높아지지 않고 높아지지만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뼈조직에는 뭐 한다고? 칼슘이 높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조직에는 뭐 한다고? 칼슘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그래서 이걸 칼슘의 역설이라고 한대. 왜? 먹어도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이 석회화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혈관 석회화 말만 빠졌을 뿐 골밀도는, 거기는 그 뼈 조직에는 칼슘이 적은 상태.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야. 자, 12번 갈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기억은 비타민 K1, 비타민 K2. 1번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까지는 맞아. 근데 정확히 봐야 돼. 오늘의 포인트는 선지를 지문에서 정확히 보자야. 간세포는 맞아. 뭐가 틀렸어? 합성이 아니라, 비타민 K는 합성이 아니라 활성되는 거예요. 합성이 아니라 활성되는 거라고. 활성화된다 그랬잖아. 언제 합성된다 그랬어? 합성은 누가 합성되는 거냐면, 얘들아 나봐. 합성은 누가 합성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 카르복실알 이런 게 합성이 되는 거고 얘는 활성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1번 땡.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게 비타민 K로 명명했대.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지방과 함께 있다면 그건 비타민 K가 되는 거니까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만일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하라고 한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 그 물질인 거지 그렇다고 야 지방을 처먹으라는 말은 아니잖아. 살쪄 지방 처먹으면. 이해가 됐어? 살찐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얘들아 비타민 K 역할은 표적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거라니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는 뭐와 달리도 아니고 변형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둘 다 변형시키는 거라고. 표적 단백질을.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나봐라. 표적 단백질의 봐. 활성화 이전에 작용하는 거지. 얘가 먼저 작용해서 카르복실화를 시켜야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활성화 이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써야 눈에 보인단 말이야. 활성화보다 먼저 카르복실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순서가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었다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에 결핍 발생하면 문제 생긴다고요. 이해됐죠? 결핍 발생하면 문제 생겨. 혈액이 응고되거나 아니면 뭐 한다고 여기 혈관이 석회화되거나. 이해됐어?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혈관이 석회화되거나. 정답은 4번. 13번 갑니다.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내가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자,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와파린은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어디에? 자, 여기에 뭐가 한다고? 가에 와파린이 작용해. 써놓으니까 얼마나 쉬워져. 자, 나갑니다.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뭐 한다고? 피브린을 분해한대. 그럼 얘를 분해해버려. 얘를 분해한대. 얘는 얘를 방해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 갑니다. 헤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 다의 작용을 억제한대. 다는 얘의 작용을 억제한대. 다 됐어? 1번.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그랬어. 여기서 봐라. 나봐. 여기서 와파린을 너무 지나치게 투여해. 가를. 그러면 가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가의 지나친 투여는 비타민 K를 방해하는 거니까 혈관 석회화는 마지막 두 번째 문단이지.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단백질 활성하지 못해 혈관 석회가 유발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겠네? 너무 쉽잖아. 2번 가볼게. 나는 뭐야? 여기야. 얘가 뭐 해준다 그랬어? 얘가 지금 거기는 뭐 한다고? 혈액의 손실을 막는 거야. 응고를 통해서. 맞죠? 혈액의 손실을 막는 거니까. 여기서 나가 이렇게 해서 피브린을 분해하면 피브린이 뭐를? 혈병이란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 혈병 덩어리 중에는 뭐도 있어? 아니 혈병의 덩어리 중에는 뭐? 혈관 내부에 있는 혈전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작용을 봐라. 여기는 이 작용을 여기는 나는 얘를 피브린을 분해시키는 거니까 혈액의 손실을 막더라는 이 응고 현상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뭐는 없앨 수 있어? 혈전도 같이 없앨 수 있겠네? 그 혈전 없앨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3번 가볼게. 다 이거야. 혈액응고이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 나봐. 거기다 밑줄 가볼게.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 거기다 밑줄. 얘들아 그게 어디야? 이거잖아. 아니 칼슘 이온과 결합한다며. 이거잖아. 근데 다는 어디 작용해? 여기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정답 3번. 야, 너무 쉽잖아. 이해가 됐어? 안 쉬워? 나 너무 쉬운데? 자, 4번 가볼게. 가와 다는 피브리노겐을 전하는 거 없잖아. 잡아라. 가하고 다는 피브리노겐 앞단계니까 피브리노겐을 뭐 한다고? 전환되는 걸 억제하는 거 맞지? 맞지? 나와 다는 이거 모두 피브린 섬유소의 그물 형성을 억제하는 거 맞지? 피브린을 방해한 얘는 앞에서 얘를 방해하니까 피브린까지 안 갈 거고 얘는 피브린 자체를 분해하니까 피브린의 역할을 못하게 해. 그럼 둘 다 피브린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맞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냥 수돗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디를 막았냐의 문제라고. 다하고 나는 얘는 앞에서 막았고 여기서 막았으니까 어쨌든 피브린이 역할을 못할 거고 여기서 가하고 다는 여기서 막아버렸으니까 얘 이쪽으로 못 갈 거고. 이해됐지? 그 얘기야. 그래서 정답 3번이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내가 메모가 중요하다 몇 번 얘기했어. 이해됐어? 그래서 과정을 요렇게 써두면 한눈에 보인다니까. 어차피 이게 핵심인데 이걸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냥 써서 끝내는 거야. 지문으로 갈 것도 없어. 써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 여기서. 됐니? 됐어? 자, 옆에 있는 14번부터 17번 갑니다. 자, 이중차문법 여기는 이 지문에 14번이 이번 올해의 문제 히어로죠. 처음 봤다야 오답률 89%는. 바꿔 얘기하면 14번 정답률 몇 프로? 11%. 다시 바꿔 얘기하면 찍지도 못했다는 얘기야. 내가 했잖아. 문제를 찍으면 정답률 몇 프로 나온다고? 20% 나온다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지문이 왜 18%인지 얘기했지, 정답률이. 그게 3번이나 4번이었으면 한 21% 됐을 텐데 2번에 박혀있는 것 때문에 애들이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건 또 심지어 1번에 박혀있네. 생각도 못했지 뭐. 이 14번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었을 거냐면 읽고 난 다음에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처음에 지금 이 틀린 친구들 보면 그게 1번에 X 쳐져 있다? 아니 동그라미 쳐져 있나? 맞는 거니까? 어쨌든 얘가 답이 아니야. 1번 생각도 못했어. 2번도 아니야. 3번도 아닌 것 같아. 4번도 아닌 것 같은데? 5번 어쩌지? 아니 4번이 좀 발이 이상한 것 같아. 뭔지 알겠죠? 아니 테니스 친구들 그러지 않아? 이게 보통 이게 한 3번에 4번째 건드렸을 텐데 이거? 4번 일단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스노우가 뭐야? 이러면서 막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시행지 땅과 비용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에 사건 전에 차이가 아니 이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이게 되려면 원래 이전엔 차이가 없다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차이가 생겨야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에이 이 새끼네. 내가 모르지 않았어? 이러면서 막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 진짜 4번을 지금 답한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답 두 개가 같아있다가 이게 뭔가 사건이 생겨서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차이가 있지? 뭐 이렇게. 분명히 본문 지문에 사건 전의 상태가 같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답이 없으니까 뭐 생각이라도 해야지.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 오답률 이제 2위가 15번인데 15번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 그냥 딱 읽었는데 뭔 말이야? 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보통 이게 정답이 5번인데 틀린 친구들이 1번을 많이 가요. 거꾸로 본 거지. 거꾸로 보고 1번을 가게 돼. 1번은 손에 되게 돼 있어. 이게 1번은 손에 되게 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16번은 생긴 건 무시무시하지만 답 찾기는 쉬워요. 오히려 앞에 있는 14번, 15번보다는 얘가 정답률이 높아. 오히려 여기는 이게 16번도 차분히 생각하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봐봐. 처음 나갈게요.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에다가 괄호 치세요.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래. 어떤 사건의 평가를 하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뭐와 뭐를 비교한다고? 사건이 발생한 후의 결과와 뭐를 비교한다고? 사건이 뭐 있을 경우? 없었을 경우에 결과를 비교하는 거래. 야, 이중차원법 했어 안 했어? 했죠. 이민 단계에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임금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가지고 했잖아. 그때 뭐 했어? 이민자가 생겨난 후에 임금에 이민자가 일어나기 전을 뺐어. 그 뺀 거에다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임금이 상승분과 그 전 임금 상승을 이렇게 서로 빼가지고 그 차이 계산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때도 결론은 뭐였냐면 이중차분법은 이민자가 있어서 임금이 내려간 건지 이민자가 없어도 임금이 내려가는지를 비교하는 거였어. 결국에 이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두 결과를 비교해서 만일 결과가 같다면 그 사건은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 끼치지 않았겠지만 결과에 차이가 있으면 사건이 영향을 끼친 거야. 그러니까 14번의 정답 1번이에요. 아이씨, 전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후는 원래 달라져는 거예요.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거라고. 써져 있잖아, 그렇게 본문지문에.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해? 지문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고. 야, 어디서 전후 관계를 비교한다고 그러더니 거기에. 이해됐어? 사건 전후가 후는 원래 바뀌는 거야. 그걸 뭘 비교까지 해. 이해가 됐니? 지금 나 다시 봐. 이중차분법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이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름이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라고. 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건데 뭘 전후를 왜 비교해? 사건을 비교해야지. 이해가 됐어? 근데 내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14번 보면서 14번에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 표시해놨어. 이거 100판 틀렸다. 이거 100% 틀렸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 파란 줄 보이지? 이게 내가 시험 풀 때 생각한 거야. 이거 답을, 이거 없다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이거 건드렸을 거다. 1번을 제끼고, 1번을 제껴버리고, 분명히 저 한 4번쯤 내려갔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이게 오답률이 1이네? 나 1위까지 생각 못했어. 분명히 이거 1번 아니라 4번을 건드렸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1이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써져 있잖아. 지문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교훈이야. 내가 내 생각대로 풀면 틀린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했죠. 지문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문제 풀 때는 최대한 생각을 자제해야 된다고. 그냥 지문을 찾는 거라니까. 이 얘기를 이제 아마 7월 달부터 17주간 들을 거예요. 내가 매주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제발 생각을 버리고 문제를 풀 때는 지문만 봐라. 지문을 읽을 때야 첫 문단 끊고 난 다음에 예상도 한번 해보고 내용도 한번 추론해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 국어는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해됐어? 추론이 아니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하는 거라고. 안 써져 있는 게 없어요. 다 써져 있어. 네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안 찾았거나 못 찾았거나 안 찾았거나. 못 찾은 건 그래도 어떻게든 다음번에 찾으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안 찾은 게 더 문제인 거야. 그게 습관이거든. 이해됐죠? 그 습관을 버려줘야 돼. 찾아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푸는 게. 자, 그럼 나봐. 그럼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지?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사건이 없었을 경우를 뭐 해야 돼? 가정해야 되잖아. 근데 사건이라는 건 가정하면 돼, 안 돼? 사건은 그냥 무작정 가정하면 되니, 안 되니? 가정하면 안 되잖아. 그 된 얘기가 그거야. 무작정 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따라서 가정할 수는 없으니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예시를 갖고 오자. 이게 이중차분법이에요. 첫 번째 문단까지 다 설명됐어?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거래. 그다음 밑줄 한번 꺼볼게.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과정에 근거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다음 밑줄. 지금 두 번째 문단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변화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변화만 같으면 되는 거니. 그래서 그 뒤에 변화만 같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꺼볼게.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무슨 값만 알면 되는 거라서. 변화값, 그 변화값만 알면 되는 거라서. 시작과 끝 지점은 달라도 돼. 뭐만 같으면 돼? 변화값만 같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이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14번에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있을 수 있다 한 거야. 있다 이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두리뭉실한 건 웬만하면 답이야. 반대로 그런 거 있잖아. 왜? 저 극단적인 거. 이것만 돼. 이런 거. 이거야만 뭐 있잖아. 왜? 이것밖에 막 모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전혀 예외 막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런 게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니까 대충 맞는 말이겠네? 이해가 됐어? 뭘 해도 다 맞는 말일 거 아니야. 같아? 오, 맞는 말이야. 달라? 맞는 말이야. 뭔지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래.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네 번째 문단. 여기 지금 뭐 수도회사 나오고 뭐 나오는데 이제 다 예시고.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이 충독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한다. 자, 평행 추세 가정이 충독되지 않은 경우에 괄호 치세요.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평행 추세 조건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나봐. 어떤 경우겠어? 사건이 뭐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어땠더라도 없었더라도 두 개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야 평행추세 가정이니까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시작점이 다른 거. 사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 가정의 차이가 이미 있는 건 거기에 사건을 집어넣어서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됐니? 자,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나 보세요. 나 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설명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어. 지금 여기 위에는 예시가 주되어 설명할게요. 원래 두 회사는 여기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굴고 오는데 동일 지역 주민들이 있어. 같은 수원에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콜레라가 생긴 거야. 나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는 원래 같은 수원을 써서 여기는 이 도시에다가 물을 공급했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콜레라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겠지. 같은 수원인데. 콜레라 발생률이 같았겠지? 같은 수원이니까. 근데 이 중에 B가 뭘 바꿨다고? 수원을 바꿨어요. 이 수원을 바꾼 게 뭐가 됐어? 사건이 되겠네? 그 사건이 발생하니까 여기는 이 지역 사람들은 뭐가 걸렸다고? 콜레라가 높아졌다고. 이해가 됐죠? 그런데 나봐. 여기서 같은 수원을 쓴다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가 돼? 평행 추세 가정이야? 그럼 생각해봐라. A하고 B하고 서로 다른 수원을 써. 그래서 이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콜레라 발생률이 같았어. 자, 이거는 이중차원법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애시당초 시작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수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수원을 사용했으니 이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거잖아. 이해가 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야. 사건이 없었더라도 같은 크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사건이 없었어도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거 한번 잘 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에다가 괄호 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사건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했잖아. 뭐를 평가하는 거라고? 아니, 맨 첫 문단 첫 번째 써졌잖아. 뭘 평가하는 거라고? 어떤 사건의 평가예요. 이게 사건이야. 이 사건을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이 더 큰 경우. 자, 한번 봐봐. 이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시행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어. 자, 이 둘 다 고용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지금 판단하는 거야.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가 있냐면, 무슨 사건이 들어가 있다고? 사건 이름이 뭐라고?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보고 싶어. 이해가 됐죠? 그러면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해야 돼. 그러면 고용 증가 평가, 여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때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는 사용을 하고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 맞지? 아니, 두 개 비교 집단이라며. 얘는 사건이 발생한 거, 아까 했잖아. 지워버렸네? 얘가 사건 후의 결과고, 얘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결과여야 되니까, 여기는 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이게 너무 이게 저가니까 내가 다시 그려줄게. 얘의 고용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은 여기만 작동한 거야. 여기만 작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나봐. 여기서 작동한 이거의 효과의 결과를 기대하려면 둘이 뭐 해야 돼? 시작점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되겠지. 그런데 애시당초 여기는 이 시행 집단이 뭐가 더 높다 그랬니, 여기에? 시행 집단이 뭐가 더 높다고, 여기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행 집단 자체가 고용률이 뭐한 상태? 여기는 비교 집단도 마찬가지로 고용률은 똑같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있는 거니까 얘도 줄고 얘도 줄는 거지만 얘가 이 비중이 더 크니까 더 많이 줄어. 이해가 됐어? 그러면 더 많이 준다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더 많이 줄고 있으니 여기는 이 친구의 효과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만일에 지금 이제 실업률이 10%야. 얘가 실업률은 5%라고. 그래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고용 증가 효과의 어떤 사건을 썼어. 그래서 얘는 고용률이 쓰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 2%까지 실업률이 떨어졌어. 그런데 여기는 얘는 한 2% 떨어졌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왠지 얘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는 평행 추세 과정은 이 시작점이 같아야 된다고. 이게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여기는 이 변화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시작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5문제 한번 봐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 증가보다 뭐 해야 돼? 자, 뭐가 없을 때? 여기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가 없고 그냥 그대로 두 개를 놓으면 여기는 이 친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람이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친구의 뭐 한다고? 이 친구의 고용률 증가는 뭐 해야 돼,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되겠지. 얘가 훨씬 더 실업률이 높아질 거고 고용률이 더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자글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자글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므로 기업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보다 나봐. A당초 얘가 일자리의 산업 종사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효과를 가져다 줘도 여기는 이 친구가 비중이 높아서 실업자가 되는 수가 늘어난다고. 이해가 됐니? 그러니 여기에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A당초 비중이 큰 거니까 고용 효과가 그냥 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예를 들어 시작점이 같으면 뭐가 커지고 뭐가 작은 비교가 되는데 얘는 A당초 일자리가 작은 산업종사 비중이 높아. 이걸 써도 실업자는 높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쓰지 않아도 이걸 쓰지 않아도 얘보다 무조건 뭐 한다고? 고용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어차피 얘는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계속. 이해됐어? 그러면 둘 다 작다가 돼야 돼. 뭘 해도 고용률은 작아야 돼. 그래야 모순이 되는 거잖아. 만일에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가 생겨서 시행 집단의 고용률이 얘보다 커졌어. 그러면 커졌으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A당초 얘네의 집단은 그 비중이 높아서 실업률이 높은 상태야. 얘를 써도 계속 얘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거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됐어?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밑줄 꺼볼게.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거다 밑줄. 그렇다고 뭘 쓰면 안 돼? 과거 사건을 쓰면 돼, 안 돼? 나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려면 이 두 개가 뭐 한다고? 시간대가. 같은 거여야 돼. 여기는 이거의 과거 이야기를 써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니 뒤에 문제 봐봐. 16번 문제. 자, 16번은 지금 몇 년도를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거기 보세요. 몇 년도를 계산하고 싶어?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로 중간에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에 뭐 한다고 이거? 피고용인의 숫자의 변화를 판단하고 싶었죠. 그러면 92년도에 변화를 하는데 정답은 4번이지? 왜 4번이야? 91년도는 끼면 안 된다고. 금방 했잖아. 시행기간이 다른 걸 끼면 달라진다고 값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이게 지금 문제만 쫄게 만들어 놓고 결론은 거기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 봐라.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이 마지막 문단의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 있지. 하나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이중차원법을 쓸 수 없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동네의 과거 집단의 걸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하나. 이거 두 개를 각각 15번과 16번으로 낸 거야. 문제를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이거야. 이중차원법을 쓸 수 없다는 거거든. 이중차원법을 쓸 수 없다는 두 가지 한계를 하나는 이쪽으로 내고 하나는 저쪽으로 냈다고. 그러니까 이중차원법에 대한 설명까지 좋은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이 있지. 이 한계점으로 두 문제를 세팅했단 말이야. 15번과 16번을.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똑같잖아. 똑같다고. 어떤 과정을 물어보는 건 앞쪽으로 문제를 냈고 여기는 이 기억 밑줄 쳐서 이 문제를 냈다면 뒤쪽에 있는 이 정보로 뒤에 문제를 낸다. 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출제자는 지문을 절대 아끼지 않아. 모든 문단에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 앞에 있는 정보로 얘를 만들었다면 기억 가지고 얘를 만들었다면 이 뒤쪽 정보가 뒷문제와 관련이 있을 거라. 이런 판단도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니? 내 말 이해됐어?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